오늘은 제가 레포트 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이 논술형 시험 답안 잘 쓰는 방법이랑 거의 내용은 일맥상통하지만 그래도 시험 답안을 쓰는 것과 레포트를 쓰는 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외고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외고에서 수능 문제를 좀 많이 나가면서 제가 그래도 나름 다 좋은 성적 1등 아니면 막 2등 이 정도의 성적을 얻으면서 그때부터 좀 레포트를 쓰는 능력이 많이 길러졌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와서 처음 쓴 레포트도 솔직히 손쉽게 쓸 수 있었던 이유가 고등학교 때 그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게 분명히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려 지금 레포트를 쓴 지 6년 차 6년 차가 됐고 쓴 레포트만 뭐 수업마다 거의 문과는 하나씩은 한 학기에 한 두세 개씩은 쓰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지금까지 쓴 레포트만 1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예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대학교에 와가지고 썼던 레포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이 레포트일 거예요. 이게 글쓰기 공동보고서로 썼던 레포트인데 기후변화와 그러니까 주제가 기후변화였어요. 기후변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더 이제 세분화된 주제를 각자 조마다 선택을 해가지고 쓰는 레포트였는데 저희 조는 이제 경작과 친구들이랑 저희과 행정학과 친구들이 같이 쓰는 레포트여서 기후변화와 경제에 대해 가지고 연관을 지어서 써보자 해가지고 썼던 주제고요. 주제만 선정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 파리기후협약 탈퇴에 대한 게 이슈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파리기후협약 탈퇴는 옳은 선택인가? 라는 주제로 레포트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좋아하는 형식인데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제목과 요약을 쓰고 저는 뒤 이걸 좋아해요. 밑에다가 소주제를 쓰는 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 일단 제목은 임팩트 있게 딱 들어가고 소주제로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거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써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검은색 색칠해본 부분은 같이 했던 조원들 이름이어가지고 지웠어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요약을 쓰는 걸 진짜 좋아해요. 요약.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밑에는 이렇게 목차를 쓰는데 이 형식은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랑 같이 보고서를 쓰면서 만든 형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충 쓰는 걸 좋아하고 일단 서론부터 들어가죠. 서론에도 항상 쓰는 게 있어요. 연구의 계기와 목적. 저는 연구와 계기와 목적이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일단 대충 보면서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일단 처음에 연구 계기가 나오고 두 번째로 이 연구 목적. 왜 이런 주제를 선택했는지를 이유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말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본론. 일단 기본적으로 본론의 첫 페이지는 무조건 이론적 배경이 나와야 합니다. 이론적 배경 아니면 개념을 정확하게 단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식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했던 게 문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왜 도대체 미국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썼고 밑에 당연히 이런 각주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썼죠. 이제 경제를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잖아요. 가계와 정부와 기업. 그러면 가계와 정부와 기업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 내 반응. 그 다음에 기업. 미국의 대기업들의 내용. 이렇게 그리고 우리 국제사회의 반응. 이런 식으로 나누어가지고 설명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은 일단 처음에 또 제가 이걸 또 좋아합니다. 본론을 요약하는 거. 처음에 일단 무조건 본론을 요약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해결책이란 말을 잘 안 쓰는 이유가 내가 아는 게 솔직히 저희가 아는 게 많이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막 대학생이 무슨 이 거대한 일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도 의견 정도는 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쓰는 거를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마치며 하면서 마지막으로 소감을 쓰는 걸 좋아합니다. 역시 그 밑에는 참고문헌들을 쭉 쓰는 건데 이제 뭐 참고문헌이나 각주다는 법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 썼던 보고서가 이거였어요. 이미 틀을 어느 정도 잡고 시작하니까 이렇게 훨씬 쓰기가 편했던 거죠. 이게 이제 글쓰기 시간에 썼던 개인 보고서인데 보시면 지역 갈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또 밑에다가 이거 소주제 썼죠. 한국, 일본, 중국, 북한의 지역 갈등 해가지고 저는 지역 갈등에 대한 관심이 어렸을 때부터 많았어요. 그리고 또 옆에 밑에 요약 써주고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혹시 외국에도 이런 게 있나? 그렇다면 동북아 3개 우리 동북아시아의 3개국과 북한에서도 설마 이런 일이 있나를 찾아보는데 논문을 서치하다가 이런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제를 삼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렇게 똑같이 가고요. 서로는
이제 가나를 안 나눴는데 이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즐겨보곤 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지역 갈등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계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풀어서 썼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좀 뜬금없는 거를 갑자기 가져오잖아요. 나랑 상관없는 거. 그럼 좀 이상해 보여. 어색해. 근데 내 일상에서 스며들어 있던 주제를 가지고 나와서 문제 제기를 한다. 이거 자체가 되게 자연스러운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선거에 관심이 생겼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한 내가 하고 싶은, 또 여기 썼죠? 이 보고서를 쓰는 연구의 목적을 썼죠. 어떻게 우리나라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써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한국의 지역 갈등부터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표를 넣어주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표가 진짜 좋은 자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이렇게 찹찹찹찹 넣어주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 결론에서 첫 번째로 일단 요약. 본론에서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거를 예약을 했고, 여기서 또 지리적 묘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걸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주는 거지. 총 정리를 해주고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그 중국에서 실행했던 소수민족을 통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서로를 이해하고, 이거 뻔한 얘기겠죠. 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마치며 들어갔죠. 최선을 다했고 나름의 통찰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이 논문의 되게 포인트는 제가 결론을 정해놓고 쓴 논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제는 정했는데 생각보다 자료조사에 난항을 겪었어요. 그 해결책을 각 나라별로 해결책이 분명히 있겠지. 어떤 정책을 시행을 했겠지. 그거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조사를 시작했는데 해결책을 알려주는 논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꽤나 고생을 했지만 결국 마무리로서 부족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완전한 연구를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나름의 통찰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 좋은 보고서가 뭐냐면 결론을 미리 다 짜놓고 거기에다가 연구 결과나 이런 걸 다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거는 연구가 아니지.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좋은 연구거든요. 그래서 꼭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지막을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독서 연구인데 이게 당시에 제가 그 고전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제 그 배웠던 책의 하나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자기가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 레포트를 써서 내라 이거였거든요. 그 페이지 수가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양식은 마음대로여가지고 이제 페이지 수가 3페이지 이내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원래 썼던 그런 제 형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쓰기에 3페이지짜리를 거기에 쓰기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써봤고, 또 역시나 밑에다가 뭐 들어가 있죠? 또 소 제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랑과 실존주의와 관련성에 대해서 썼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일단 서문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독서 기록 같은 경우에는 서문에서 그 독서가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를 대충 써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써줬고, 그다음에 책의 내부에서 새로운 부분에 주목하고 싶었다면서 내가 문제의식을 찾은 부분을 이제 서문에서 얘기를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사랑이니까 사랑이 정확하게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를 했고, 에밀 졸라의 목로주점 하면서 이제 목로주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풀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르베즈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풀어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의견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랑의 의미가 과연 뭔가. 그리고 거기 나온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를 제가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사랑이 뭔가, 그리고 플라톤이 말하는 사랑이 뭔가, 에리 프롬이 말하는 사랑이 뭔가, 이 철학자들의 사랑에 대한 철학을 이제 내놓고, 그렇다면 이 중에서 제르베즈의 사랑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제르베즈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랑에 대해서 말한 철학자, 대표 철학자 3명을 소개를 하고, 이 중에서 제르베즈의 사랑은 어디에 속하나 쓰고, 결론을 이제 쓰는 거죠. 실존주의적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저는 이제 제르베즈의 사랑을 실존주의적 사랑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썼고, 이거 역시 되게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간단한 형식의 레포트도 쓸 수 있다는 점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긴 레포트 같은 경우는 형식을 정확하게 지켜서 목차와 뭐 참고 문헌 이런 걸 싹 다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한 레포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하는 게 더 깔끔해 보이고 양을 페이지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형식 레포트의 3요소 1번은 무조건 형식이다. 형식이 진짜 중요한데 형식이 왜 중요하냐면 주어진 형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무조건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쓰셔야 되고 기본적인 형식만 갖춰져 있는 게 있어요. 표지를 넣어라, 뭐 목차를 써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최대한 간결하고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게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제 이거 양식 같은 거 보여드리는 이유도 참고를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형식을 이제 꼭 써주시는 게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목과 목차까지 목차는 무조건 써주시는 걸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참고문헌은 당연히 마지막에 쓰셔야 돼요. 어떤 걸 보셨더라도 쓰셔야 되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거는 주제. 주제를 어떻게 정하냐? 주제부터 일단 주제를 잘 정하면 글을 쓰기가 쉬워지는데 제가 주제를 정하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관심 있는 거. 자유주의 같은 거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와 주제를 엮어서 쓰는 게 제일 편하고요. 두 번째로는 강의에서 배운 거. 강의에서 배운 거. 이게 진짜 중요해요. 강의에서 배운 거를 쓰면 너무 자연스러워. 내가 이걸 배웠는데 여기에서 문제의식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고 이게 둘 다 이제 플러스 돼가지고 최근 사회적 이슈와 결합되면 더욱더 좋은 주제다. 그러면 더더욱 이거를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 사회적 이슈를 써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론이죠. 결론은 신선한 게 중요해요. 무조건.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무조건 제시를 해주세요. 그냥 무슨 소리든 신선한 걸 제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향성 정도를 제시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주제를 찾기 전에 이런 레포트를 쓰기 전에 무조건 논문이나 서적을 진짜 많이 찾아보세요. 주제가 아무리 좋아도 자료가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찾고 싶은 주제를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서 리스트를 뽑고 맞는 논문을 싹 찾으세요. 논문을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 학교는 논문 사이트와 도서관 홈페이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 사이트에서 우리 학교 그 학생이면 무료로 논문을 다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분명히 되어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비슷한 주제를 근데 이렇게 논문을 찾으면서 또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날 수도 있어. 그리고 논문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 논문 말이 안 되는 내용이야. 내가 여기에서 새로운 의견 추가하고 싶어. 이런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문을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쓰시는 게 좋다. 이 정도?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다. 틀을 보시면. 그 다음에 남의 거 절대 베끼지 마세요. 다른 사람 거 따라하지 마시고 본인의 생각, 신선한 생각을 주제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논문을 많이 참고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거를 온전히 막 베껴가지고 말만 바꿔 쓰려고 하는 거 그건 절대 진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바로 신선함, 창의적임 뭐 이 정도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런 대학생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하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